안녕하셨습니까? 어찌면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아는 지인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창정환입니다. 그간 잘 계셨습니까? 어쩌면 참으로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게 되네요. 지금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참배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계속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어떻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 그저께 있었던 무한 항공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슬퍼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 텐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값지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 이번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그냥 힘이 없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내게도 어떤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만 또 많은 후배들이 와서 안부를 물어올 때마다 나는 안중근 열사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지금 가슴이 아프다. 안중근 열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시기에서 우리가 일제 취합을 받고 있을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준비해서 가서 쏴서 암살했을 때 정신, 저 심정이 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갑진년을 보내는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또 그보다도 저는 이제 이번에 저를 좀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금년 8월 20일에 운명하셨어요. 또한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시라고 저희 참시는 기도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잘 가셨을 것이죠. 두 번이나 꿈속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아마 잘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정리를 하면서 무한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싫어졌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어서 그러면 또 나만이 이래야 되는가? 안중근 열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외국에서도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고 이랬었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 있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세상에 탄핵이 아니니 윤석열 힘내라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나도 한 사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런 것은 그냥 볼 수 없고 그래서 힘은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옹호하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국민의힘 이름을 대면 또 명예훼손이 어찌네 이럴까 봐서 저쪽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어려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세상에 계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기 좀 편안하게 좀 앉아서 얘기를 하렵니다. 왜냐면 옷을 좀 벗고요. 워낙 도저히 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게만 볼 수 없고 그래도
무심하러 살아온 저가 그냥 지키만 보고 있다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메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뭐 탄핵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을 몇 선 하셨던 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12월 3일 10시 정확하게 29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10시 29분에 선포를 했어요. 많은 국민들 앞에. 그때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었어요. 아니 저 대통령께서 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것이냐 이래가면서 또 주변으로 또 전화가 왔었고 또 나도 또 전화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뭐 여의도로 오라 그런 뉴스도 있고 이래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갔어요. 또 때마침 제가 너무나 이제 그 좀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번에 저기 은평구에 좀 넓은 곳이 있다 그래서 내일 샤이를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또 아는 지인이 전화 오고 지금 어디냐고 지금 여의도로 가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이사 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글쎄요 이거 좀 걱정인데 일단 나라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근데 그분이 자꾸 전화해서 걱정해서 이제 가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뒷날 아침에 인사하고 다시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다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보았고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만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을 다 해놓고 또 뭐 국민의힘 뭐 우리 당이라 그랬던가요? 우리 당에게 또 정부에게 맡겨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던 장관이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다시 아니요 내가 국민하고 다시 끝까지 힘을 합해 싸워요. 누가 자기하고 싸웁니까? 싸우기는 물론 아까 말했던 윤석열 그런 사람들 같은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분명히 죄가 밝혀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그 사령관들이 다 그 사실 고백을 다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증거도 나왔고 또 이렇게 뭐 묶어서 체포한 끔찍한 그 도구들도 다 발표되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또 어떤 변호사님이 이 말까지 하더만요. 체포를 한 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로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받들었던 것이 정말로 부끄럽고 아마 세계 모든 언론 매체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어느 TV에서 어느 진행 앵커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된 놈들 지구를 떠나가라. 아유 그냥 페이. 하여튼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힘이 없어서 그냥 이것으로 하고 오래전에 저도 자라오면서 그때 서울대 출신인가요? 박종철 열사님의 물 고문 사건으로 해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한열 열사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님 또 아깝게 그때는 이한열 열사만 철도 사건으로 인하여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크게는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맨 앞장서 나오셔서 금식까지 해가면서까지 참 찡합니다. 그 금식을 보니까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금식을 하면서 정부와 대항하고 이랬었는데 또 성철 스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앞장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 앞장에 선다는 건 뭐냐 진실 앞에 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해서 했고 각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그 많은 사람들 중요한 것은 전국의 대학생들 곧 최고의 지성을 배우고 있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제가 이번에 그 12월 3일 이후로부터서 강화문 시청 여의도로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거기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니까요.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 손잡고 또 이모 손잡고 나왔던 애들은 저는 보면 항상 만원씩 많이도 못 줬어요. 만원씩 어떤 분들은 아마 2만원인가 줬던 것도 나는데 하여튼 만원씩 하여튼 내가 보는 대로 여유 있는 대로는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도 찾고 싶은 것은 시청 앞에서 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저는 비 맞은 것은 이 정도는 견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를 맞고 피켓을 들고 응원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었는데 머리가 긴 분이었어요. 비옷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이거 입고 하세요 하고 왔는데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찾고 싶어요. 그분 혹시라도 안다면 저희 참신원에 연락해 주셔서 제가 꼭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진정한 지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도 잘못과 잘못된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께서 너무 조용히 계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나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술을 좀 좋아하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로 걱정스러운 것은 한남동 대통령 관사에서 과연 그 양반이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이럴 양반은 아닌 것 같고 양주병이 하루 몇 병이나 나올까 이것이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데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각 직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검사님 판사님 또 언론 매체도 아마 기자들도 학교 보고 저 앞에 나설 때는 이런 선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 맡은 사람들은 선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선서를 어떻게 되는가? 맹세한 글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선서를 해서 나는 이렇게 헌법에 준하여 국민 앞에 선서가 했다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랬던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정신이 제대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3일 한 몇 개월 전부터서는 약간의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저를 잡아 죽인다 이것도 하나도 겁날 게 없습니다. 나이도 살 만큼 살았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부담 없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국민에게 선생님, 우리 이제 말에 좀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 다 뽑았어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뭔가? 상권분리라던가요?
맞죠? 상권 분립인데 이 상권 분립은 이걸 무시하고 상권 분립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보내서 유리창을 깨고 이거 다 보셨잖아요. 나는 우원식 좀 말 좀 다른 방향을 헷갈리더라도 새겨 들으십시오. 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우리는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막 들어가고 막 하고 이러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서 가계를 통과시켜서 해지 가계를 통과시켜서 빨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들고 있는데 그때 나 막 가슴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은 다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는데 정확하게 제가 하여튼 10시 29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뉴스에 긴급 뉴스로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그 계엄선포가 그때인데 그리고 1시 1분인가요? 그때 비상계엄 해제 선언을 가결되어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도 1시간 반이 그동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뻔히 알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요. 근데 그때 바로 해지를 했냐? 해지를 안 했어요. 언제 했냐? 2시 반이 넘어서도 안 했더라고요. 3시가 넘어도 안 했더라고요. 3시 반이 넘어서 하여튼 40 몇 분인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은 계산법이 어떤지 모르는데 엊그저께 TV에 나와서 2시간 내란죄냐고 2시간 비상계엄이 내란죄냐고 아유 그냥 아니 누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가서 빨리 하고 나와보면 죄가 아니겠네요. 계획을 저거 알기로는 아무리 저 무식합니다만 제가 그 계획을 잡았던 그 자체만으로도 죄였어요. 옛날 그 군사 정권에서는 계엄만 잡아도 다 잡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놓고 세상에 2시간째 내란이 아니라고 이러고 또 그 밑에 일 보는 사람들 변호사님들은 체포체자를 하지 않았다. 그 밑에는 그 지시를 내렸던 사령관 그 밑에 또 밑에 대령 이런 분들이 다 밝혔잖아요. 비로폰으로 전해서 다 문을 부시고 잡아 끌어내라. 이런 것들 다 하잖아. 나 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놓고 와서 또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세상에 나는 제일로 추접스러운 게 무엇이다 하나 지적하고 싶냐고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동훈 그 대표에게 참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참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건 이제 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주식 못 떨어진가, 어디 뭐 주식 사건, 또 그 외에 지원순 어머니 사건, 이런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모든 국민의 욕을 다 얻어먹어가면서 윤석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세상에 이번 계엄을 할 때 한동훈이를 세상에 잡아라고 구속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게 토끼토자입니까? 죽을사자 이게 개구자입니다. 3월 8자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세상에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했던 사람인데 또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당은 자기 당이었어요? 국민의힘 당이었지?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구였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한동훈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동훈 씨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의 대통령은 직분을 할 수 없다고 이게 딱 선언하니까 딱 가서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고 이제 나가 국민 앞에 싸운다고. 아휴 정말로. 그런데 세상에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동훈까지 잡아이라고 이런데 그게 머시마가 할 일이냐는 것이에요. 머시마가 잠깐만요. 나 지금 정말 머시마가 자기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한동훈 너도 체포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어저께 아는 지인이 서울대학교 입원을 해서 보호자 역할을 좀 해주라 그래서 이틀간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수술을 마치고 이제 그 병실에까지 안내드리고 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저 정식밥 저녁밥은 이제 거기서 사 먹었는데 마침 거기 가니까 저녁에 이 고추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감독님하고 유튜브 촬영하겠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난 거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윤석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리 없는 사람을 나는 말을 못 하겠어요. 더 이상 말하면 또 나를 못 찍어주잖아요. 그러한 의리 없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이 정말 잘라야 되면 잘라.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나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혹시 나에게 그런 힘이 주어져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나 가감없이 자르고 갑니다. 그 사람은 그래 하지도 못할 거예요. 이것만 좋아해서 좋아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서를 해서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이랬는데 그 검사 선서도 있어요. 검사 선서. 요즘에 우리 참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많은 검사들들 그 중에서도 임문정 검사님이 참 나가 존경하고 있고 정말 저러한 훌륭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 나라고 훌륭한 나라다고 감히 호언장담해 봅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지 그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단지 윤석열 지시를 받고 바른 말을 할 줄 모르고 진정한 또 이건 한번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진정한 간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앞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건 고쳐 나갑시다 하는 진정한 간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간언. 그러니까 오직 빌밀 붙어서 어떻게 자리 하나 해볼까 어떻게 좋은 자리 하나 해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TV를 보고 계셔서 다 알 거예요. 어디 이 원장 어디 이 원장. 또 오래전 저도 한때 경기도 도시장을 하셨던 김민수 장관님 참 한때는 정말 멋있게 이랬는데 특검 국정감사 내용을 보고 애기 펜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선서를 했는데 훌륭한 검사들 많잖아요. 다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데 줄을 서 보겠다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랬던 사람들을 나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검사 선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맹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요것이 검사선입니다. 물론 한두 번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감안해서 감지해 주시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게 자기의 명예를 걸고 봉사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이랬던 검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은 뭐가 잘났다고 땅땅 그래 쌌는지, 그리고 그 어느 장관이라고 또 말하면 또 문제될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그냥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면은 뭐가 잘났다고 반문식으로 자기가 오히려 질문을 하더라고요. 국정감사에 국회에 나와서까지도 국회가 질의를 하면 그 사람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질의를 하고 있어.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평가할 때 이랬다는 변은 벼가 이 머리인데 변은 우리가 배가 익어서 정말 그림을 잘 못 그린다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래 배가 익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아래 차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요 알이 차서 익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늘을 빳빳이 서 있습니다. 뻣뻣이 서 있어요. 요것은 핏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원하는 별은 아무것도 시작되기 없습니다. 딱 뭐에 필요하냐? 동물 먹이에 불과합니다. 소먹이, 염소먹이, 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장관님들 좀 잘 들으세요. 제발 고개 숙일 줄도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책임질 줄도 알고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하고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장관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고 훌륭한 할아버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우리가 익은 벼를 고개 숙일 줄 아는 익은 벼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잘났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단 알아준 사람이 있겠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곧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해놓고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짓말이 아니다고 하고 와 있는 다른 이런 작작들, 정말로 정신상태가 틀렸습니다. 하물며 자기에게 충성을 했던 한때는 그 한동훈 대표도 오른팔이다가 미래의 차기의 뭐 대선 후보자라고 이렇게까지 나왔던 사람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체포한데 잡아 넣으라고, 이게 말이 돼. 어째서요? 아까 고추 감독님 여기서 그런 사람은요 한 번 더 잘라버려야 돼요. 그건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건 머시마가 아니에요. 나가 아는 것은 없어서 이 한자가 뜻글자가 돼서 참 좋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삼옥지신이라는 건데 이게 옹길사자입니다. 옹길사자. 이것이 왜 나냐면 옛날 오래전 중국 충추 시절에 임금이 하도 거짓말 하니까 국민이 다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말하면. 그런데 이제 상금을 걸어서 내가 실제로 이제 보인다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윤석열 씨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거짓말하고 또 내일 말 다르고 또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또 내일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좋다고 따르고 있는 지지자들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아무런 힘없고 미지한 시민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계엄을 선포한 걸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헌법 전문을 읽었나? 헌법 전문을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헌법 전문을 제가 한 1분밖에 안 되니까 헌법 전문을 제가 한번 헌법 전문에 대해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귀국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헌법 전문입니다.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신 외국인들 한 번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헌법을 만들었던 전문이 있어요. 그걸 갖다 본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거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삶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언제? 7월 12일에 지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회를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되었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었는데 빠졌던 것 같은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지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열사님들께서 죽은 바람에 우리는 민주화에 되어가는데 큰 뒷팀돌이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를 김주환 추기경이나 성재 선생님 훌륭한 각 당의 대표 인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를 해서 외쳤기 때문에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언젠가요? 1987년인가요?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뭘 선언합니까? 6.29 선언을 합니다. 국립 시국 선언을 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서 민주화 토청에 대응하고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시국 선언을 발표했던 것을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 내용, 주요 내용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대통령 선거법을 만든다. 두 번째,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요즘 언론 기자님들 제발 그저께 김용현 국방부장은 국방부장은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요. 기자인 협회에서도 범죄 죄인자를 기자회견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통제해주고 가고 MBC, JTBC는 오지 말아라. 에이, 다 안 가야죠. 그러면은 협회란 건 뭡니까? 다 똑같이 협력해서 함께 가서 함께 취재하는 게 협회가 해야 할 역할 아니에요. MBC, JTBC 오지 말아라. 그럼 다 안 가야죠. 이런 것은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예? 그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범죄자였잖아요. 범죄자에게 조사만 잘 받고 무슨 묵비권을 행사한다고요? 에이, 묵비권? 조사만 잘 받으세요. 왜 거기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묵비권을 못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기자협회에서도 방송협회든 어쨌든 기자협회든 합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누구는 오지만
저기 나도 만약에 먼 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느 기자 앞에 선다면은 딱 두 군데 못 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게 존엄성, 국민 기본권 신장,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됐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 이것을 노태우 대통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정당활동, 진짜 민주주의의 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제가 운영하고 우리는 이제 각 대학별로 대학 자유라도 실시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섯 번째는 사회 정화 조치 실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김대중 사면권 복권을 해준다. 시국선언에 관련된 모든 사범들을 석방한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선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학생들이 한 몸이 되어 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화의 틀을 이루어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나는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 좀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어느 언론 매체인가 어제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 대통령 이제 직무 정지가 돼 있으니까 대통령을 빼서 말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 좀 빼보랍니다. 윤석열 씨, 제발 냉수 먹고 정신 차리고, 내란죄는 최고행위 사행이라고 합니다. 나도 우리 민주주의 헌법에 의하여 사행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나도 사행만큼 막아주도록 나도 서명하겠소. 사행만큼은 당신도 사라진 고통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하고 싶다는 것이요. 좋아서 그 사행을 면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리고 윤 대통령 뺐지. 에이씨, 밑자짜도 빼야 되겠네. 받침을 싹 빼야 되겠네. 유소연 씨, 지금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이번에 젊은 청소년들이 어마어마 나온 걸 보고 많이도 울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힘이구나. 우리나라 절이구나. 감년 3.1운동 유관순 열사님이 내 뼈가 떨어지고 내 다리가 부러져 나갈지라도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서름은 견디기 어렵다. 내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나의 가장 유일한 슬픔이다. 이렇게 됐던 것이 머릿속에 삐끗삐끗 솟아올라서 한없이 울었죠. 유소연 씨,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온다면은 사형은 면해질 거 아니에요. 제발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태극기 부대니 하면서 힘내세요. 아직도 저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죄인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고 하는데 죄인을 갖다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그래서 쓰겄어요? 그게 사람이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주십시오. 언젠가요?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을 한때 겪었지 않았습니까? 35년 동안을.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름도 말도 다 그놈은 쪽팔인지 뭔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주범자들이 이랬어요. 누군지 아세요? 난 다 모르요. 대충 한두 사람은 알죠. 이완용, 송윤병, 이영구,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아세요? 이 역적 같은 놈들, 이 매국노 같은 놈 새끼들, 이 나쁜 새끼들, 이런 말을 들어요. 지금 윤석열 씨를 갖다가 옳다고 찬양하고 이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많은 TV에서 다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을 했고 실토를 했고 죽을 죄를 그 사람들이 오직 마음이 좋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소탐 대신하니 소탐 대신이란 말이 있어요. 윤석열 하나만 보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지지한 사람 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준 줄 아십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매국놈, 나쁜 놈, 역적 같은 놈 이런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가 이 한문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저희 복지관에 그 심현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정말 그분이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많이 이 역사를 배웠는데 선생님 이름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선생님은 너무나 그 역사를 주들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저는 많아서 그런 역사 부분에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는데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완용 그런 송병준이나 이용구 이런 사람들을 같이 욕을 얻고 역적놈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밑에는 여러분들 곁에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인하여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그 자손들 때 내가 떳떳한 할아버지였고 할머니였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 역적놈, 매국놈, 더러운 놈, 나쁜 놈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이 비겁한 그분을 조금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의 유튜브를 보았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서라도 당장에 끊으시고 바른 마음으로 회개하고 교회 가면 회개 많이 하죠? 회개하고 용서 빌고 하십시오.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JCB 참신원의 원장입니다. JCB 참신원장. 합장을 하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른손은 우주를 뜻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또 이해해 주십시오. 우주를 뜻하고 이 손은 한 손은 내 마음, 나 마음을 뜻합니다. 우주와 내 마음이 함께 모여서 합장 안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 와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상대방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직,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자라온 후손들에게 그런 욕을 얻어먹고, 그 뼈아픈 그 싫은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죠. 아무쪼록 아무런 그 보잘것없는 저이지만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부터라도 저 쬐끄만 자식이 와서 저렇게 떠들어 싸고 나 매국 놈 소리 들었고 나쁜 놈 소리 듣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떳떳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님, 동생, 누나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끝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는데 머리가 좀 둔해서 그런지 아직 다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29일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제가 주진에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29일 아침에 TV를 잠깐 보는데 어느 신문사의 언론인이었다고 하면서 나와서 말을 하는데 타 방송으로 돌렸어요. 근데 또 열이 나서 또 다시 돌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앵커님께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1분 후 시간을 줄 테니까 못다 하신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그분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하나 그러면서 또 다른 연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논설 이혼까지 하셨던 양반 그게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나 그럼 그 인정했던 건 잘못돼서 이렇게 돼서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국민 앞에 빌었다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니 또 변명 쪽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방송국 담당 PD님, 국장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방송을 안 보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출연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제가 기자협회에게 잠깐 언성을 높였던 것은 죄송하나 그 현실이 내가 보기에는 갑갑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론 매체로서의 힘을 가진 것은 그렇게 똘똘 뭉쳐져서 똑같이 보도하고 기자의 정신이 뭔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그런 정신 그대로 보도하는 그런 누구 오지마 어느 방송 오지마 이러면 다 가버려야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틀을 지켜나가서 나아가는 그러한 단체나 기관이 되어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를 짓자면 검사님들 앞에 제가 이제 준혁의 말이 틀렸을 줄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자기의 소신을 한 번 좀 밝혀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모두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은 아직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간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점을 보여지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검사님들께서 그렇게 힘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곧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962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단일 민족으로서 국권에게 이 자리를 오늘에 있기까지 국권이 견뎌내었던 훌륭한 민족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많은 외국인을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뿌리는 그 주체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제일로 아까 제가 좀 가슴이 뭉클하고 찡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대학생들이 이 내 유튜브를 한 번쯤 본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지성을 갖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뜻을 모아서 시국 이 나라 지금 곧 헌재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감지해 주시고 정말 한 소리를 내서 잘못된 것은 엄하게 처벌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압박받았던 걸 이승만 대통령이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은 일제치의 잔족들을 다 정리 못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크게 성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진실로고 뉘우치고 있는 사령관들, 곽종근 씨, 이준우인가? 이런 분들, 또 법무관, 그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감형을 해 줘야 된다고 정말 강력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튜브 팬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잘 되고 좋아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으니까 또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제일이더라고요. 건강하십시오.